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익스트린지 캘리브레이션의 카메라랑 라이다랑 하는 논문인데, 그때 이제 체커보드 모델을 미분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아이로스 2023년도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이제 논문 구조를 따르는데 그냥 이제 제가 좀 설명하기 좋게 좀 첨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이 논문은 타겟 기반의 오프라인으로 라이다와 카메라의 익스트린지 캘리브레이션을 추정하는 연구이고, 그리고 그때 아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체커보드 패턴을 미분 가능한 형태로 이제 수식화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수식화한 형태를 라이다와의 인텐시티 값하고 매칭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주로 어필하는 부분은 자신들이 이걸 결국에는 라이다 인텐시티와 미분 가능한 형태의 이 모델을 최적화를 해야 될 건데, 그것이 이제 새롭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소타의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추측할 때로는 이게 체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어서 체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서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소개하면은, 이 저자는 세 분이 다 옥스퍼드 로봇 연구실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이 21년도부터 현재 박사 과정생이신 분이고, 구글 스칼라에 총 4편의 논문들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업셋된 논문이 이제 RAL의 데이터셋 논문이라는 점이고, 네, 그리고 그 데이터셋 논문에서 사용된 캘리브레이션은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걸 하면서 그 셋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이번 연도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까지 이제 발을 뻗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라이다 카메라 익스트린지 캘리브레이션은 이게 제가 세미나 때마다 좀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보신 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라이다와 카메라가 이렇게 센서가 두 개 있을 때 이 두 센서 사이에 이제 좌표계 중심, 그러니까 육자유도 좌표계가 어떻게 떨어져 있느냐를 찾는 연구이고, 지난번 세미나 때도 해당 부분을 했었어서 아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주된 연구가 되어 온 부분은 결국엔 어떠한 마커나 아니면 특정 보드를 세우는 타겟 기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이 체스보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아래에 있는 세 개의 공통점이고, 그리고 하나씩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게이거 씨가 한 거는 키티 모델에서 사용된 캘리브레이션 방식이고, 카메라와 라이다가 각각 이 체커보드 판을 예측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판에서 있는 노멀 벡터를 예측해서 플레인 투 플레인 매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우 씨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의 툴박스로 제공되고 있는 모델이고, 체커보드의 이 패턴의 그 실제 모서리와 그리고 체스보드 패턴의 모서리를 매칭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건데, 저자가 직접적으로 릴레이티드 웍에 이제 참조한 건 아니지만은 인텐시티를 사용한다는 점이 일단 같아서 가져는 왔는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3D와 2D 상간의 매칭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자가 소개하는 거는 다이렉트 매칭이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한계점을 본다면은, 셋 다 라이다가 충분히 체커보드를 이제 감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라이다의 FOV가 사실 좁습니다. 좁아서 카메라와 라이다를 세팅을 할 때 FOV가 잘 겹치게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이다에 충분히 들어와야지만이 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사실 체스보드 말고 다른 타겟 베이스드 방법으로 이렇게 평면에다가 4개의 원형 구멍을 뚫어서 피듀치얼 마커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체스보드를 넣어서 하는 연구도 있는데, 저자가 이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체스보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방식과 직접적인 어떤 비교는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최근에도 역시 딥러닝을 이용한 라이다와 카메라와의 파라미터 예측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번 저자가 릴레이티드 웍에 소개한 논문들은 다 키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슈퍼바이즈드로 러닝을 하는 학습 모델들인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키티 모델이 타겟 베이스드로 라이다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를 찾았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을 내는 데는 중요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자가 아까 말한 거는 저자가 제안한 논문은 체스보드를 이용한 타겟 방식의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인데, 위치상으로 본다면은 게이거 씨가 소타를 찍었고, 그 다음에 조우 씨가 소타를 찍었고, 이 다음에 소타의 성능을 기록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깨고자 했었던 부분은 제한된 FOV 속에서 라이다와 카메라와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당연히 조우 씨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다가 패턴을 충분히 검출하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한 형태의 체커보드 패턴을 만들고 그게 라이다 인텐시티를 사용하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먼저 소개하는 가장 거대한 포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데, PL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가 관측한 포인트고, PC는 카메라가 측정한 포인트라면은 만약에 라이다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다음에 수식은 맞아야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될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일단 먼저 그걸 정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특징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카메라는 체커보드를 기존에 있는 체커보드 검출 알고리즘으로 체커보드의 코너점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라이다는 란삭 알고리즘을 통해서 먼저 플레인을 검출하고 그 플레인에 있는 노멀 벡터를 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은 이니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과정인데, 아까 보셨던 그 수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포인트와 카메라 포인트가 같다면은 그 리지듀얼 값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R과 어떤 R과 어떤 T가 그걸 만족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설계한 식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을 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거의 비슷하지만은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서브 옵티멀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테이지 2의 미분 가능한 형태로 체커보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얼라인이 좀 더 잘 맞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는 먼저 카메라 이미지에서 체커보드 코너점을 검출을 하고, 그리고 캐노니컬한 공간에 체스보드가 놓여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두 가의 포인트 사이에 호모그래피 매트릭스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이용하는데 마찬가지로 라이다의 포인트 역시 그 캐노니컬한 공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미분 가능한 형태로 이제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에서 이 포인트를 찾는 것 역시 여기가 가장 코너점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라이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이 바이너리한 패턴을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이용해서 이 패턴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미분도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라이다가 아까 초기의 이니셜 파라미터로 이 미스 얼라인 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카메라 호모그래피로 찾은 매트릭스로 이 아까 캐노니컬하게 찾아져 있는 그 마스크 공간으로 보내게 되면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와 얼마만큼 붙어 있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매기기 위해서 먼저 라이다 제조사별로 인텐시티 값을 다르게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인텐시티 값을 먼저 노멀라이즈 해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한 이
미스 얼라이먼트 된 이 인텐시티 값을 캐노니컬한 공간에 보내서 그때의 값을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방법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보통 캘리브레이션 연구의 실험들은 시뮬레이션에서 성능을 잘 보여주고 난 다음에 리얼월드 결과를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는 리얼월드에서만 실험을 진행한다라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크게 이 모델이 소타의 성능을 기록을 했는가를 먼저 비교하고,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다양한 라이다와 카메라 세팅에서 잘 동작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이 연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한된 라이다 FOV에서 동작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라이다가 판을 제대로 검출하지 않았을 때도 검출을 잘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소타 성능과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라이다는 헤이사의 32채널을 사용하고 카메라는 세븐센스의 알파 센스라는 PCI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얼월드라면은 GT,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한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고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설정을 한다면은 왼쪽 카메라와 라이다 사이에 자신들이 소개한 알고리즘 방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고, 오른쪽에서 찾아진 카메라와 라이다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으면은 그게 체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래에 수식돼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된다는 게 이상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얼마만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실험에서는 오로지 트랜슬레이션 벡터 값만 일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한 포즈에 대해서 30장의 라이다 스캔을 수집하고 그때서 나온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는 라이다와 그 카메라 센서가 수집한 포즈를 하나부터 20번째까지 늘려나갔을 때의 성능 양상이고, 줄어들어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그래프가 지금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고, 보라 색깔의 이 베이스 라인이 현재 지금 소타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베이스 라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렴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수렴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도 베이스 라인보다 더 낮은 에러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다양한 센서 시스템에서 적용이 가능한가인데, 첫 번째로 소개한 센서 시스템은 벨로다인 VLP36 센서와 그리고 동일한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36채널짜리 라이다는 채널 수가 적기도 하지만 FOV가 30도로 비교적 좁은 라이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라이다는 오이스터사의 128채널의 90도짜리 FOV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텔 리얼센스 D435와 같이 D435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은 이전에 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이스터사의 128채널과 비교를 한다면은 128채널에다가 90도로 FOV가 넓기 때문에 처음 보여드렸던 실험의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빨리 에러가 수렴하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저자가 제안한 알고리즘도 빨리 수렴에 도달은 하고 두 모델의 그 리지듀얼 차이가 이전 방법보다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계속 훨씬 아래쪽에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LP 36채널짜리 모델과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베이스라인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개형으로 마찬가지로 수렴했을 때 역시 저자가 제안한 모델이 훨씬 더 낮은 에러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그럼 강인한 모델인가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는 조우 씨의 모델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우 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상에 상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입력이 되었을 때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해당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만약에 플레인이 충분하게 검출되지 않았으면은 이제 필터링 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필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조우씨 모델은 이렇게 잘못되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조우 모델에서 조우 모델에서 제대로 검출하지 않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자신의 모델에 넣었을 때 이렇게 일단 정성적으로 자신들 모델이 더 잘 얼라이먼트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험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 모델은 이 저자의 방법은 일단 미분 가능한 체커보드를 이렇게 수식적으로 체커보드를 만든 거죠. 만든 것과 라이다의 인텐시티 파라미터가 가장 잘 얼라인되는 파라미터를 찾겠다라는 방식이었고, 저자의 추후 연구로는 이렇게 지금 만든 모델이 카메라 인트렌직 캘리브레이션에도 사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